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태입니다. 한파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네요. 배터리가 아주 정말 살살 녹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든든하게 저는 윈터 타이어로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짜투리 질문하면 답변 드려볼까요? 어떤 분들이 히터가 따뜻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질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대 기아에서 그렇게 세팅했던 값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비 측정할 때 겨울 전비는 히터를 풀로 다 트는 게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을 좀 잘 넘기려고 EV6가 그 얘기가 많았었죠. 지금은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V6가 최고 온도 값을 좀 낮춰가지고 전비 잘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더라라는 카더라가 있어서 전기차는 히터가 따뜻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테슬라 더워요, 여러분. 저는 오토로도 안 쓰는데 22도로 1단으로 해놓고만 다녀도 지금 밖에 영하 2도고 어제 영하 14도였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22도로 요거 2단으로 틀고 뜨끈뜨끈하게 다녔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전비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감안하시고 다음 겨울, 지금 출고 대기신 분들은 다음 겨울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2월 달부터 아마 출고 준비가 시작이 될 겁니다. 보조금 발표가 곧 앞두고 있고요. 테슬라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들도 많기는 하죠. 네, 그런 부분들은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목화에서도 김한용 편집장님이 최근에 쭉 정리해서 막 열불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보조금 관련된 정보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용어들이 몇 가지가 좀 혼란스럽거나 어떤 건 또 알고 있는데도 한 번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프렁크입니다. 프렁크는 원래 이 개념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엄청 옛날에는 비틀이라는 차에도 앞에 있는 트렁크가 있었고, 포르쉐 요즘에도 계속 있죠. 근데 테슬라에서는 이 단어를 만들었어요. 용어를. 네, 프론트 트렁크를 합쳐서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러시아 말 아닙니다. 네, 프렁크라는 말을 테슬라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원래 이런 개념은 있었다. 근데 단어는 테슬라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프렁크는 되게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저도 여태까지 계속 내연차를 탔었고, 내연차 중에서도 제가 포르쉐를 타지 않는 이상엔 경험할 수 없었던 앞에 있는 트렁크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단 적재 공간이 늘어난다는 것도 실용적으로도 너무나 좋고요. 저는 캠핑을 매 달마다 거의 다니기 때문에, 지금 겨울이라서 지금 안 가지만 갈 때마다 캠핑은 짐을 정말, 이 차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곳은 어디든 다 채우거든요. 저희 아이 옆자리까지 채울 정도로 채우는데, 그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앞에 제가 그때 세차 때도 한번 열어서 보여드렸죠. 1년 내내 캠핑짐 넣고 다니는 거 꽤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재미 요소죠. 세차할 때도 앞에 한 번씩 열면 느껴져요, 그 시선이. 네, 실용 요소, 재미 요소 모두 좋은 요소로 프렁크가 있다. 첫 번째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J1772 젠더와 CCS1 젠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J1772 젠더는 정리하면 작은 거, 사진 올려드릴게요. 작은 거고 완속 전용입니다. 그리고 CCS1 젠더는 큰 거, 그리고 급속 전용이에요.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전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CCS1 젠더 보면 위에 있는 구멍, 아래에 있는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구멍이 완속 젠더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완속 충전기에 딱 매칭되게 생겼죠. 그래서 간혹 거기에다가 완속 충전기를 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그게 두 개가 돼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지 않아요. 급속 전용입니다. 해서 구분하실 때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크기로 구분하시면 돼요. 완속 충전기는 실제 그 충전기 손잡이도 되게 작아요. 한 손에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완속 J177 젠더에 딱 체결이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 크기가 맞지 않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꽂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속은 뭐냐? 급속 충전기 이만하거든요. 근데 충전기 젠더도 이만해요. 딱 이만하게 체결이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요만하게 딱 체결되면 완속, 이만하게 양쪽 다 체결되면 급속. 근데 크기가 다르네? 그러면은 그거는 쓰면 안 된다라고 한번 꼭 생각하시라고 짚어드렸고요. J1772, 즉 이제 완속 젠더는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그리고 CCS1 급속 젠더는 별도 구매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주행거리 갖고 있는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거든요. 저도 출고했을 때 394km, 396km 이 정도 100% 찍혔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막 희망을 가지시거든요. 전비 좋으면 400 넘어간다, 400 넘어가면 부산까지 간다라고 하시지만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 전비가 팍팍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 겨울 같을 때 전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결론은 뭐냐? 급속 젠더는 전비를 떠나서 내가 여행을 가냐 마냐를 떠나서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요. 나는 평생 서울 안에서 왕복 한 15km 되는 데만 탈 건데, 그러신 분들은 상관은 없겠죠. 나 서울 밖에 절대 안 나간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필요하냐면, 내가 집밥이 여유가 막 엄청나게 있다더라도 갑자기 충전 안 됐는데 어디 갈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보험 삼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 편하게 다니시려면. 그래서 나는 뭐 테슬라 우리 전용 NACS, 즉 테슬라 슈퍼차저가 있는데 뭐 걱정이냐 하지만, 여러분들 슈퍼차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15분 거리에 3개가 있긴 하지만 거의 안 가요. 그리고 테슬라 슈퍼차저 비쌉니다. 그래서 CCS1 젠더는 사시고요. 산다고 하면은 또 이게 가격이 올라서 기분 나쁘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30만 원 후반대까지 올랐는데요. 그냥 사세요. 처음에 그냥 사세요. 계산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사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권장이라는 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무조건 필수입니다, 공고입니다 하더라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사는 게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실 거다. 그리고 정품을 사셔라 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이제 다음은 오토파일럿, EAP 그리고 FSD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옵션 여부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토파일럿은 모든 테슬라 자동차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료라는 거죠. 일단 오토파일럿부터 보면 심플하게 얘기하면 다른 회사,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지금 앞에 뭐 트럭부터 해서 카니발하고 전부 다 현대 기아차가 우리나라는 90% 넘는다 그랬나요? 차지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현대기아에서 얘기하는 HDA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 그 자동차 업계에서 얘기하는 건 ADAS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앞뒤로 가는 거 조절해 주는 거 하고 양쪽 이렇게 차선 안으로 가는 거 조절해 주는 게 합쳐져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를 얘기할 때 뭐 반자율 주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좀 다른 개념이긴 하죠. 어찌됐건 차선 안에서 얘가 알아서 앞뒤 좌우, 즉 알아서 가주는 거죠. 옆으로 차선 빠져나갈 일 없고, 앞뒤로는 차가 멈추면 멈추고, 지금 걸어볼까요? 차가 멈추면 멈추고, 또 차가 가면 가고. 지금 오토파일럿이 걸렸어요. 심지어 여기 지금 오른쪽 차선 없는데 얘가 벡터 값으로 그려주고 있죠. 핸들 잡으라고 지금 경고 받은 거였고요. 요거는 경고를 여러 번 받으면 누적돼서 일주일 동안 막는 기능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말이 많죠. 저도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은 그거 다 내가 장거리 갈 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매일 100km, 50km, 50km 왕복 100km를 운행하는데 오토파일럿을 하루도 안 써본 적이 없습니다. 고속도로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장거리 가실 때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오토파일럿을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 크루즈, 앞뒤로 조절해주는 오토 크루즈하고 오토 스티어, 좌우로 조절해주는 게 한 방에 구동이 되면 그렇게 돼요. 두 가지가 어떻게 구분되냐면, 오토 스티어는 이 차선으로 잡히는 게 보일 거고요. 오토 크루즈는 여기 속도에 파란색 표현된 게 보여요. 그래서 그 두 개 합쳐서 다 걸렸다? 그럼 오토파일럿이 걸린 겁니다. 오토파일럿 걸린 건 어디서 보냐? 테슬라 계기판 전체 다가 아니라 다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계기판에 기어가 PRND 들어가 있는데, 이 뒤에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옆에 이렇게 오토파일럿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핸들이 뜹니다. 디테일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핸들, 여기 실제 핸들이 꺾일 때 얘도 애니메이션이 같이 꺾이는 애니메이션까지 움직입니다.
오토파일럿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이 EAP와 FSD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FSD가 900만원 좀 넘어가는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옵션이다. 네, 주행 보조 옵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EAP는 그 후에 출시가 됐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빼고 나왔어요. 이름을 보자면 제가 여기 표로 올려드릴 텐데요. 이게 전체가 다 풀셀프 드라이빙 FSD라는 옵션인데, 그 중에서 맨 밑에 있는 저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교통 신호 및 뭔가요? 정지 표지판 제어, 그리고 도시에서 차선 유지. 결국 저거는 한국말로 풀이를 하면 시내에서도 다 주행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교통 신호를 감지한다는 건 뭐 이것도 역시나 시내 주행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오토파일럿은 그냥 앞뒤 좌우로 차선 안에서만 잡아줘요. 근데 저 옵션은 이제 차선도 뛰어넘고 신호등에서 좌회전 우회전까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출발해서 끝까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선 안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제가 직진하고 있는데 이대로 쭉 가다가 제가 좀 있으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고속도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린다? 내리는 거 다 해줘요. 내리면 시내가 되죠. 시내 들어갔다? 거기에서도 운전을 다 해줘요. 신호등 다 건너줘요. 결국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저게 얘네가 이제 명칭도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한 것도 개념상으로는 모드가 아니라 모두 운전을 해주죠. 예. 어쨌든 자율주행 관점에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게 FSD인데 그 중에서 아주 그 핵심적인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린 그 시내주행이죠. 시내주행까지, 그리고 이 사거리라든가 신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처리해주는 그 기능만 빠져 있는 게 EAP예요. 그래서 EAP는 가격이 400만원대로 옵션이 책정이 되어 있죠. 네. 근데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FSD로 돌아가서 FSD에 있는 그 출발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기능이 우리나라 아직 활성화 안 돼 있어요. 어디에 돼 있냐? 오직 미국만 되어 있습니다. 미국만. 아직 유럽, 중국 다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물론 또 최근에 그쪽 계통의 이 연구진들이나 직원들을 뽑는 걸 보면 좀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고 저기는들 모두 지금 베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버전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가끔 한번 몇 번 얘기해 드렸었는데, 그 미국에 사는 한국인 모델 Y를 21년도에 출고하신 우장님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제가 설명란에다가 다 링크를 넣어 드릴게요. 아까 목화 영상도 그렇고 지금 우장님 영상도 설명란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제 영상 보신 다음에 출발할 때 목적지 찍어 놓고 오토파일럿 딱 걸면 얘가 그냥 출발부터 다 해줘요. 네. 아마 못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에도 곧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이고, 곧이라는 거는 글쎄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차는 그 기능이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는 그 기능을 쓰고 있어요. 제 차 말씀드리지만 엄청납니다. 왜냐면 현대기아는 그게 구현되지 않아요. 벤츠도 그렇고요. 뭐 또 기술 좋은 회사가 어디가 있나요? 없어요. 출발할 때 목적지 설정하고 출발부터 도착지까지 가주는 기능은 아직도 실현된 회사들이 없죠. 테슬라가 그런 부분은 유일합니다. 미국에서 되고 있다.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진짜. 저게 된다고 싶은 게 이미 1년 넘게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FSD는 그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EAP는 지금 출고할 때 제공하는 그런 베네핏에선 빠졌지만 EAP를 3개월 동안 주는 그런 옵션도 있었죠. 무료로 주는 옵션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NOA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차종 변경, 뭐 자동 주차, 차량 호출, 스마트 차량 호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지까지 알아서 다 가주는 정말 풀셀프 드라이빙 그 기능 빼고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400만 원이라
그래서 이게 좀 비싸지 않나 라는 감이 있는 거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카페에서도 보면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보면 제 체감으로는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됐건 정리는 그렇게 해드립니다. 오토파일럿 EAP FSD는 오토파일럿은 무료로 다 탑재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EAP는 FSD에 반절 기능만 들어간 유료 옵션. 그래서 가격도 대략 반절이다. FSD 9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 두 개가 기능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왜 사냐?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죠. FSD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1000만 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곧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그 기대. 결국 나중에 저 기능이 활성화되면 난 무조건 쓸 거야 라는 분들은 미리 사두셔도 뭐 나쁘지 않다 라는 논리들이 있으십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다음은 뭐 리셋, OTA, 그리고 업데이트 이런 용어들인데 다 들어보면 차량 용어가 아니죠. 네, OTA라는 건 뭐 차량에서 테슬라에서 만든 건 아니죠. 사용하고 있는 용어긴 하지만 전부 다 무슨 용어냐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네, 그게 되게 재밌는 요소인 거죠. 원래 자동차라는 건 지금 저 앞에도 택배차들 막 하고 있죠. 하드웨어 관점이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로 넘어올 때 소프트웨어 관점, 자율주행 관점, 뭐 안전 관점, 성능 관점, 여러 가지 관점들을 다 끌어올린 그런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OTA라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죠. 지금 저 하드웨어 관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계속 현대기아도 얘기를 하는데 현대기아도 OTA를 도입을 했습니다. OTA가 뭐냐면 오버 디 에어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라는 개념을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전에 생각해보면 예전에 택배차도 그렇고 또 한 10년 좀 더 된 시기 때 여러분들이 쓰던 내비게이션 생각해보면 별도로 여기에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거치해서 달고 다녔었잖아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떻게 했었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지만 물리적으로 거기를 찾아가서 내비게이션 대리점 찾아가가지고 업데이트 한다고. 심지어 한 15년, 20년 전에 생각해보면 그거 돈 받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아이나비 업데이트 하는데 그때 얼마였더라? 돈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거는 뭐 당연히 무료죠. 여러분들 카톡 업데이트 할 때, 티맵 업데이트 할 때 티맵에서 돈 달라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런 형식으로 이미 다 세상이 바뀌었고, 차도 이 소프트웨어가 안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을, 특히 테슬라는 다 업데이트를 무상으로는 당연한 거고, 데이터를 연결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무선으로도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OTA라는 방식을 통해서 차량을 업데이트해요. 네. 그리고 OTA를 쓰는 이유가 새로운 데이터를 쏴줘서 그거를 설치해라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라는 개념이 있고, 이거는 테슬라에서는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기능적인 요소로도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렇게 깜빡이 들었을 때 카메라 나오는 것도 처음에 없었던 기능이 업데이트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안전 측면, 실용 측면에서도 좋은 부분인데 이런 기능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는 타면 탈수록 하드웨어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차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하드웨어가 점점 안 좋아진다 라는 건데, 소프트웨어가 계속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서 새 차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런 관점을 얘네들은 그냥 기능적으로만 쫙쫙 싸주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는 시즌에 맞춰가지고 재미 요소들을 꼭 하나씩 넣어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슬라 타시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되십니다. 올해죠. 올해 여러분들 출고받고 나시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게 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게 테슬라의 OTA라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거쳐서 오게 되는 새로운 기능들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되실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리셋은, 사실 리셋이란 개념은 테슬라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드웨어 리셋은 차치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소프트웨어 리셋, 여기 리셋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리셋이란 말이 뭐냐면 컴퓨터로 치자면 껐다 켜는 거죠. 껐다 켜는 거. 그러면 테슬라 여기를 껐다 켜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방법은 여기 이 스티어링 휠에 양쪽 휠 버튼 있죠. 요거 돌리는 거, 요거를 꾹 누르고 계시면 돼요. 동시에 꾹 눌러서 길게 한 10초 정도 누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누르면 여기 화면만 꺼졌다가 들어와요. 근데 시간은 꽤 걸립니다. 한 1분 정도 넘게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굳이 또 왜 하냐? 사실 할 필요 없어요. 저도 지금 출고받고 나서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왜 했냐면 요 화면이 표기가 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주차하고 있다가 드라이브 넣어서 가는데 계속 차는 주차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리셋 해줘야겠네 라고 하면서 운전하면서 리셋을 했어요. 근데 운전하면서 리셋하면 여기가 나간다 그랬는데 그럼 테슬라 전부 다 꺼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 모니터만, 여기 표시되는 부분만 리셋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하드웨어적으로 다 잘 굴러갑니다. 드라이브 넣고 깜빡이도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오토파일럿은 제 생각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화면 안 나오지만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기 때문에 혹여나 운전하실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드리면, 리셋은 언제 하냐, 여기 화면에 뭐가 오류가 떴다 그럼 나 테슬라 다 망가진 건가? 서비스 센터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화면만 껐다 키면 되는데, 그러시려면 운전할 때도 할 수 있지만 크게 보시는데 운전하시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잠깐 멈췄을 때 또는 갓길이나 휴게소나 아니면 어디 정차하신 다음에 두 버튼 꾹 눌러서 한 10초 동안 한참 꾹 누르시면 꺼지거든요. 꺼진 다음에 다시 재부팅 시키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셋이란 개념, 이 소프트웨어 리셋이란 개념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은 온전하게 테슬라에만 있는 기능이고요. 기능이라기보다 약간 이스터에그처럼 100% 재미 요소입니다. 운행이나 안전, 뭐 성능 이런 거랑은 정말 아무 상관없는 산타 모드, 레인보우 모드, 붐박스 등등등. 게임도 있죠. 게임 얘기는 제가 굳이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여전히도 보면 여전히 신기해요. 이거를 뭐하러 차에다 넣었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산타 모드, 레인보우 모드는 운행 중에 켤 수 있는 모드예요. 그래서 산타는 음성인식을 누르고, 여기 이거 아시죠? 이 오른쪽 휠은 이렇게 한번 누르면 음성인식이 돼서 이걸로 기능들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 이걸 누르고 산타 할아버지처럼 호호호라고 음성 입력을 하시면 작동을 해요. 바로 보여드릴까요? 호호호. 입력했다. 산타 모드가 열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제 차는 산타의 썰매가 됐고요. 제 앞에 두 마리 루돌프가 끌고 있고, 다른 자동차들이 루돌프가 되고요. 길가에 사람 지나가면 사람은 녹색 옷을 입은 요정으로 표현이 돼요. 이거를 왜 넣어줬냐는 거죠. 근데 왜 재밌냐는 거죠. 참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어른 돼서 요런 재미를, 이 아이 같은 재미를 지금 어른들한테 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능이라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굳이나 테슬라 용어 설명에도 넣어 놨고요. 제일 좋아하는 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실행하는 것부터 방식이 너무 웃기잖아요. 뭐 눌러서 산타 모드 들어가서 이게 아니라 호호호라고 부르게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참 대단한 놈들입니다, 테슬라 애들 진짜. 그래서 너무 재밌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레인보우 모드인데요. 레인보우 모드는 어떻게 실행을 하냐면, 요 기어 레버 있죠. 기어 레버를 한 번에 4번을 내리면 실행이 돼요. 기어 레버 여러분들 아시죠? 내리면 드라이브, 올리면 후진이 되고, 옆에 버튼으로는 파킹인 건데, 운행하시다가 2번 누르면 오토 파일럿이 들어가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겨서 한 번만 내려도 오토 파일럿 실행되게 바뀌었어요. 네, 한 번 내렸는데 오토 파일럿 실행됐죠. 왜 설명드리냐면, 이거를
레버를 동시에 4번을 내리면 레인보우 로드가 실행이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이 길이 레인보우 로드가 되면서 이상한 노래가 나요. 저 노래도 제가 예전에 출처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어떤 쇼에서 잠깐 나왔던 뭐 정식 발매된 음악 이게 아니라 내가 드라마 시트콤 같은 데서 나왔던 한 장면인데 그 장면이 일론 머스크가 재밌었나 봐요. 요거에 대사 나오죠. 경고 먹었다. 아, 오토스티어 경고 먹었네요. 요거 잠깐 짜투리로, 아예 의도한 건 아닌데 경고를 먹어버렸네. 지금 경고를 먹었고요. 리셋이 됐네? 저 저번에 한번 먹었었는데 한 번 먹었다고 나와 있네요. 네. 이번에 업데이트 됐을 때 오토파일럿을 운영 중에 다른 곳을 보거나 핸들을 잡지 않으면 여러 번 알림 띄우다가 그 알림을 제대로 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경고를 빵 띄웁니다. 이 경고를 한 번 먹으면 이제 하나씩 누적이 되는데 5번 먹으면 일주일 동안 오토파일럿이 기능이 제한이 돼요. 내가 무슨 축구 선수도 아니고. 네, 어찌됐건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오토파일럿 하실 때 되게 조심하시는 게 좋고, 예. 산타 모드와 레인보우 모드까지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은 붐박스예요. 붐박스에 있는 기능들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붐박스는 기능적으로 뭐냐면 저 앞쪽에 스피커가 달려있어요. 외부 스피커. 네. 계란 장수들이 쓰는 스피커 같은 게 테슬라 앞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외부로 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쇼츠에도 올려드렸지만 테슬라는 주행음도 있어요. 앞으로 갈 때도 가솔린차 시동 걸어놓은 소리 같은 소리가 주행음이 나요. 그리고 후진을 넣으면 후진음은 또 별도로 우주선 같은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다 외부에 있는 스피커로 나고요. 붐박스는 다른 기능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번 업데이트 때 올라왔던 잠금음을 본인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잠금음. 그래서 원래 잠금 사운드는 빵빵이 소리였거든요. 빠방 이었는데 그 소리가 안 나고 이제 여기 설정한 소리로 나고요. 재밌는 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USB로 여기서 설정하는 그 파일명으로 MP3였나? 웨이브 파일이었네요. 웨이브 파일로 넣으면 원하는 사운드를 모두 어떤 거든 넣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녹음 파일을 그거 갖고만 있으면. 그래서 재밌는 사운드들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예. 우리 아재들이 제일 좋아하는, 저도 아재입니다. 좋아하는 게 스타크래프트의 시즈탱크 소리. 예. 그 소리를 쓰는 분들이 되게 많이 봤고요. 정말 여러 가지 사운드. 어떤 분은 제네시스 사운드 넣은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기 딸이 녹음한 음성을 넣는 분도 계세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은 AI로 이제 음성을 만들어서 마치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말해주는 것처럼 보호 모드가 실행됐다는 걸 영어로 딱 멋있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재미 요소가 생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정차했을 때 활성화되는 2가지 기능이 뭐가 있냐면 현재 미디어 재생, 메가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메가폰도 제가 여기 링크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거 누르면 여기서 말하는 게 여기 마이크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갈 때 그 메가트론 있죠? 트랜스포머에 그런 로봇 목소리 같은 걸로 바깥으로 송출이 돼요.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재미였어요. 이거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현재 미디어 재생은 여기 안에서 틀고 있는 소리가 그대로 바깥으로 송출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차를 블루투스로 핸드폰에 연결해서 핸드폰에서 유튜브로 계란이었어요 틀면 바깥에 계란이었어 소리 나는 거예요. 저는 아이하고 고향에 가서, 고향은 제가 시골이라 마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동요를 많이 틀어주고 합니다.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붐박스, 산타 모드, 레인보우 모드까지 재미 요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거기까지 테슬라에서만 사용하는 기능들, 용어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에이다스 같은 기능들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이 발전시키던 기능이라 테슬라도 거기에 같이 합류했다라고 생각은 하면 되는데요. 그 외적으로 마지막에 썼던 산타 모드나 아니면 레인보우 모드, 붐박스 이런 재미 요소들은 저는 정말로 바라건대 지금 앞에 있는 현대, 저 아반떼 가고 있죠. 현대 기아에서도 이런 좀 재밌는 요소들을 한두 개만이라도 점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경직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 도요타,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하드웨어 관점으로 계속 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상 전기차는 전장류의 한 뭐 60, 70%가 다 뭐 LG, 삼성에서 만든다라고 하죠. 다른 회사도 많이 있지만, 네. 그렇게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때, 영어로 써. 네. 그래서 러시아 발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러다임이 바뀔 때, 현대기아도 경영에 대한 약간의 패러다임들을 한 번에 바꾸진 못하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경영과 컨셉과 색깔에 대한 패러다임을 살짝씩 바꿔나가면, 그러면 고객들이 현대기아를 달리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현대기아 재밌다. 왜냐면 계속 젊은 분들이 올라오면서 20대, 30대 되면서 현대기아 사는 고객들이 될 거잖아요. 그런 분들께 인식을 재밌게 넣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 조카들도 20대가 있지만, 조카들이 테슬라를 되게 선망시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좀 특이하잖아요. 특이하고 고객들하고 좀 놀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물론 기능적으로 뭐 디자인은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텐데, 현대기아도 그런 관점들을 아이들을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만들면 오히려 어른들은 당연히 좋아할 거고, 애들이 좋아하면 어른들도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메가폰 아무 운행에 쓸모없는 기능이지만 제가 하면서 얼마나 재밌는데요. 아이하고 그렇게 장난칠 때 애하고 놀이터에서 노는 것보다 테슬라에서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솔직한 말로. 놀이터 힘들잖아. 그래서 현대기아도 지금 앞에 소렌토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죠. 우리나라 판매 대수 항상 3위 안에 들어가는 차인데, 저런 차에도 이런 붐박스 비슷한 기능이라도 넣어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분명히 소렌토를 타는 사람들은 자녀가 최소 한 명 있다는 뜻인데, 그죠? 네, 바라건대 현대기아, 그리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그런 재미 요소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좀 자동차가 하드웨어가 진짜 아니라 정말 재밌는 요소, 우리 가족과 함께 여행 갈 때 도구가 아니고 뭐 재밌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을 주는 그런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동반자라고까지 하면 기계가 무슨 동반자냐? 저도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그렇게 바뀌길 바라면서 테슬라 용어들과 테슬라 내용들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혹시 용어가 궁금하시거나 뭐 기능이나 또는 운행하는 경험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리플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